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71%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2.5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뭐 한 3일 연속 낙폭을 조정을 보이면서 좀 어려워지고 있죠. 일단은 연말부터 한번 돌아가 보면 12월 이제 말 돼가지고 약간 이제 오버슈팅이 시작이 되었었고 1월 초 들어서면서 한 번에 정말 미친 슈팅이 나오면서 3,300 거의 근처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코스피 3,300이라는 포인트가 얼마나 사실은 조금 오버되는 모습이었는지 오버 슈팅이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연말이 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2021년 전망치들 혹은 뭐 목표치들을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 좀 공격적으로 보는 증권사가 1분기 목표치가 3,300이었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상반기 목표치가 3,300이었고 어떤 곳은 내년 그냥 최고점의 전망치가 3,300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1월 첫째 주 거의 첫째 주에 3,300을 거의 이제 찍고 내려왔으니 이게 얼마나 빠르고 가파르게 올라갔던 어떤 약간 오버슈팅이었는지를 아셨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어떤 결국에 이 어떤 오버슈팅을 만들어낸 상당 부분의 지분은 개인들의 어떤 뭐 욕망과 약간의 뭐 광기도 좀 섞여 있었던 슈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다만 이런 어떤 오버슈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증시 대기 자금이 거의 뭐 한 70조까지도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들, 신규로 시장에 하고자 하는 어떤 투자자분들의 대기적인 어떤 그 상황, 저도 이제 그 증권사 필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대로 뭔가 시장이 마무리되는 느낌은 아닐 것 같다. 여기서 분명 조정은 필요해 보이지만 그 조정이 아주 큰 뭐 가격 조정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패닉을 느낄 만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기보다는 좀 박스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짧으면 3천 정도가 될 거고요. 조금 길게 나오면 한 뭐 2,900이나 61선 정도까지 해서 박스권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다시 길을 모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한 번 정도 더 이어가는, 저는 그런 그림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일단 그리고는 있으면서 이때 당시에 한 3천까지 조정을 받고 고점 대비 몇 프로죠? 한 8% 조정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3천 정도에서 일단 저점을 한번 만들고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게 되니까 약간 우리가 좀 경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쌍봉 형태를 띠고 지금 조정 구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점에서부터 이날은 뭐 마이너스 한 2%좀 넘게 조정이 나왔고 어찌됐건 지금 한 3일 동안 한 5%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큰 구간들이죠. 이 3월 폭락장 이후에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제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사실상 시장 전체적으로 정말 뭘 사도 다 오를 수 있는 구간은 딱 요 정도까지였다고 보시면 돼요. 한 2250포인트 코스닥으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폭락이 시작되기 전 구간 정도까지, 예. 요 정도까지 구간은 정말 그냥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상승이었다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아무거나 산다고 해서 오르지 않고 시장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고 그런 어떤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장이 오를 때 오를 만큼 내 종목은 뭐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뭐 시장 대비 더 내리고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정말 매매하기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구간이었을 수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수는 많이 올랐지만 이 안에서 어떤 뭐 섹터나 테마 종목 선정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 대비 굉장히 초라한 성적을 거둘 수밖에 없는 구간이 이 구간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뭐 손실도 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 항상 우리가 이런 어떤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있는 구간에서의 어떤 매매를 하고 뭐 어떤 대응을 할 때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점점 이제 사라지는 구간들, 그나마 여기도 괜찮다고 치지만 이제 요 상승기 때는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정말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가격 메리트가 시장에서 사라질수록 시장이 오르는 거 대비 내 종목은 덜 오르고 조금만 떨어져도 시장 대비 훨씬 많이 조정을 받게 되는 어떤 이제 지금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 메리트가 있었던 구간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매매하기가 까다롭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궁금하실 텐데 뭐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항상 저도 방송 통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비중을 그러니까 어떤 리스크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추세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비중 100% 들고 있다가 한 방에 리스크 관리,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니죠.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리딩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날 뭐 저는 뚫어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추세가 너무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3400 한번 찍으러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맞고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거 쌍복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당시 저희가 뭐 한 90%까지 비중을 늘렸었습니다. 요날까지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요날 한 80%로 줄여놓고 그러다가 요날 뭐 반등이 좀 실패하고 다시 음봉으로 떨어지니까 내일 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또 뭐 한 저희가 70%로 줄여놨나? 그리고 어제까지 해가지고 좀 심상치 않아가지고 저희가 한 5%였나 줄여놓고 오늘 다시 맞춰서 한 60%까지 비중을 줄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그날 때 맞춰서 계속해서 해가는 거지. 내가 주식 비중 100%로 내가 들고 있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추세가 꺾여가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안 하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있다가 요렇게 깨질 때 뭐 완전히 패닉이 느껴지는 구간들, 지금은 괜찮죠. 사실은 버틸만 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3000포인트를 깨는 구간이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라도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공포를 느끼고 이런 구간에서 비로소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구간은 사실은 매수를 할 구간이지 매도를 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손절했더니 이렇게 또 반등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악순환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쉬울 때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 리딩반도 지금 꾸준히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비중 덜어내고 해서 이제 수익 난 거 챙기고 좀 너무 손실 크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는 것들 정리하고 해서 지금 저희도 뭐 한 60%인가 55%인가 비중을 좀 맞춰 놓으니까 굉장히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저는 지금 3000포인트를 어떤 대응 라인으로 좀 보고 있어요. 3000포인트를 일단은 깨기 전까지는 한 50% 정도 유지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3000포인트까지 깨고 그러니까 뭐 살짝 깨는 거 정도는 괜찮은데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뭐 현금 한 80% 90%까지 확보를 할 생각으로 지금 어떤 그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3000 정도를 시나리오로 좀 세우고 있고 코스닥은 뭐 당연히 전 지지 구간이었던 900한 40포인트 정도를 시나리오로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으로는 어차피 내일이 금요일이고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뺄 수도 있겠다. 만약에 뺀다면 장중에 이렇게 빼지 말고 오늘 미국장이 한 번 더 훅 빠져가지고요. 차라리 시가 개파락을 크게 해버린다면 이렇게 양봉으로 차오르는 형태가 나오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어찌됐건 내일까지 추가 하락 하루 정도 더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를 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내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죠.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뭐 아주 과도한 하락 뭐 한 요 정도까지는 예상이 되나 뭐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우리가 손쓸 수 없을 만큼의 패닉셀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높게 보고 있진 않아요. 결국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요 정도 박스권에서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면에는 항상 어떤 그 이 대세 상승계에서의 큰 조정이 나올 때는 뭔가 시장에서 투심을 굉장히 흔들 수 있는 악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 전 세계적으로 뭐 악재랄 게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빠진 것도 정말 찾아서 좀 매물 추래를 해야 할 빌미를 찾아서 던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오늘 이제 FMC랑 뭐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애플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컨센서스는 살짝 하회했지만 역사상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하는 뭐 괜찮은 성적을 거뒀는데 지금 미증시 뺀 게 FOMC 회의에서 뭔가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줄 걸로 봤는데 그 기대만큼의 어떤 그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로 좀 뺐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빌미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빌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현금 100%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고점 구간에서의 조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어떤 고점 구간에서의 나오는 지금의 어떤 조정 구간은 뭐 저도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고 이게 단순히 조정인가 어떤 그 폭락의 시작 구간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날 그 코스피 대량 매도가 나왔던 이날도 사실은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컸던 걸로 이제 제가 파악한 선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써보면 지금 2월 9일날 MSCI가 이제 변경이 있기 때문에 뭐 이때 관련해 가지고 좀 그냥 비중을 좀 줄이는 수준인가 어찌됐건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뭐 또 한국만 매도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보면 뭐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그 비중 조절하는 그런 뭐 물량 출회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정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찌됐건 시장에서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율인데 환율이 조금 이제 오르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꺼림직하긴 합니다. 어찌됐건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막 우리 뭐 이런 어떤 폭락의 시작의 전조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뭐 깊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상승 추세 안에서의 조정 구간이라고 저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시나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시황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거의 반을 차지했고 사실은 오늘 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어제부터 아주 특징적인 테마도 좀 없고 그래서요. 일단 시황을 좀 많이 다뤄드렸고 오늘은 이제 뭐 최근에 가장 그래도 강했던 테마였던 반도체 분기 관련주랑 뭐 인텔이랑 테스라 관련주 이쪽이 일단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오늘은 보였었는데 일단 뉴스 하나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 증설에 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좀 언급한 게 있었고, 이제 인텔 아웃소싱 맡았다고 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언급하기가 좀 어렵다. 좀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소부장 대표주들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주들 상당히 오늘 좀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설 이제 명절을 앞두고 또 뭐 박스 대란 그런 거에 대두되면서 차트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SFA 반도체가 지금으로서 저는 뭐 얘랑 뭐 얘 정도 지금 반도체 관련주로서는 AD 칩스랑 SFA 반도체, IA 딱 요렇게 세 개만 저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그네틱스는 이때 상한가 갔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초보분들 접근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접근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매매에서 수익을 거두기에는 괜찮습니다. SFA 반도체도 요날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갔는데 요날 거래량 줄면서 조정봉이 나왔죠. 조정봉이 나왔다가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밀리면서 같이 밀렸는데 바로 반등이 좀 나오고 얘는 뭐 지금 뭐 물론 시간에도 오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채워가는 모습이 저도 머릿속으로 좀 그려졌어요. 이렇게 아마 채워가면서 이 고점 한 번은 넘겨주는 시세가 또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기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 AD 칩스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얘도 요렇게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다시 이렇게 박스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넘겨놓고 종가상 뭐 이제 살짝 맞춰서 끝냈는데 뭐 아주 크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보다는 요 정도 구간에서 뻑이다가 한 번 정도 더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IA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얘도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상한가 나고 1일차에 어떤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형성되면 보통 대부분 이 안에서 박스권으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돌파하기도 하고요. IA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반도체 세 종목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포장재 신풍재지랑 뭐 영풍재지 뭐 거의 얘는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말았다가 풀렸는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진짜 이제 거의 뭐 기가 닳도록 많이 들으셨던 이런 자리들에서의 급등은 조금 웬만하면 좀 아예 상한가 닫고 그 다음에 흐름 만들어지는 거 보고 접근하시던가 아예 그냥 접근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정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죠. 신풍재지도 딱 그런 자리입니다. 대시세를 내고 이렇게 보시면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보면은 거의 세 번의 큰 3파동이 나오면서 대시세를 냈잖아요. 뭐 거의 뭐 1,000원짜리가 지금 5,000원까지 상승 후에 이렇게 이제 빠지는 구간에다가 플러스 재료의 어떤 그 소멸까지 겹치면서 이제 뭐 거의 뭐 다 사실은 된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형성되고 그 테마의 어떤 대장주가 대시세를 내고 소멸하는 과정의 정석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텀이 조금 길었을 뿐입니다. 이 텀이 사실은 이 텀이 조금씩 더 짧아요. 요렇게 이 텀으로 가져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 파동 하나하나의 텀이 좀 길었을 뿐이지 결국은 어떤 테마 대장주가 대시세를 내고 재료가 소멸되는 정석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서 뭐 다시 이런 식으로 채워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역배열 구간에서 설거지 파동이 나오는 이 상승에 너무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나온 이런 상승들은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매매하시는 게 아니고 봉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걸 보고 매매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더 안전한 것은 얘가 봉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밀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최근에 DPC 같이요. DPC도 이런 자리들이 이제 그 설거지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자리예요. 물론
어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상한가가 이렇게 나오거나 할 때는 조금 결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자리들에서는 봉이 완성이 이렇게 되고 최소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이 상한가 기준봉의 절반 시세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뻐겨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안전하다. 얘를 계속해서 보려면은 재료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기대감을 지금 줄 수 있는지 설 연휴가 어찌됐건 지금 몇 주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료 자체는 조금 더 지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렇게 이제 윗꼬리를 채우러 가는 모습이 확인이 좀 되어져야 그 다음에 매매가 좀 가능하겠죠. 이렇게 윗꼬리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죽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어제 예를 들면은 인포뱅크 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역배열 구간이 아니라 정배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결 자체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어떤 종목의 느낌을 볼 때 얘가 이렇게 시세를 많이 내고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한까지 터치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 거기다가 뉴스까지 좀 딱히 없었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매도하는 자리들이지 사실은 뭐 상한가 간다고 따라갈 자리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리딩반도 요날 사가지고 하루 밀리고 이날 반등이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익절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월 20일 날 올려드렸던 기다리면 알아서 오르는 급등주 눌림목 자리 편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얘도 재료 좋고 애플카 대장주였고요. 여기서 이렇게 눌림 자리를 잘 줬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접근을 해본 거고요.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서 이제 팔고 나왔는데 이런 자리들이 일단은 어떤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고가권에서 공격적으로 접근할 자리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파동 안에서 앞전에 뭔가 해놓은 게 없어서 이 파동이 쉽게 이렇게 윗꼬리 달고 죽을 수가 없는 자리들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자리들 얘가 여기서 상한가를 만들고 죽였다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놓고 이날 이렇게 전고점을 넘기면서 상한가를 다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가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주포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얘가 이 고생을 앞에서 이렇게 시켜놓고 전고점을 넘겨놨는데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윗골이 이만큼 달린 어떤 봉을 형성하기가 뭔가 좀 상식적이기보다는 아깝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렵게 전고점을 넘기고 상한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패대기 친다? 훨씬 더 위에서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민들이 되어지면 조금 주식을 하시면서 이런 어떤 그 정말 안 좋은 상황, 뭐 고가권에서 지금 물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지금 이 급등에서 털어먹고 가도 전혀 이상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어떤 낭패들은 좀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미 시세를 내고 이렇게 질질 끌다가 마지막 그 피날레 슈팅으로 나오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리라면 조금 접근을 보수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뉴스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래대금 이렇게 쌓으면서 상한가를 가는 게 아니라 한 방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1시간 만에 30%를 꽂아 올렸으니까 또 이런 파동들은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얘가 신풍재지라는 종목이 여기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서 뭐 설거지 물량 팔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라고 하면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면은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봉이 형성되는 걸 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얘도 마찬가지죠. 요날 같은 뭐 이런 전고점을 넘기는 이런 어떤 상한가나 어떤 기준봉이 출현을 할 때는 얘가 이걸 전고점을 넘기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애써 넘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죽이지는 않겠네. 그러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들어 올려주고 이런 고가권에서 매물을 쏟아내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될 자리들, 조금 피해야 될 자리들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못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당일만 내가 봤을 때 오늘 뭐 이거 가는 줄 알고 또 상따 하셨다거나 막 고가권에서 뭐 눌림 잡으셨다거나 막 이런 자리에 대해서 추격 매수 하셨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런 거를 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는 뭐 실적 좋은 애들이 당연히 가죠. 그래서 오늘 오스테미 플란트가 동기 대비 301%였던가? 아무튼 뭐 굉장히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가지고 상한가를 좀 갔고요.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을 때 항상 또 움직이는 품절주들, 신라섬유, 양지사, 모아테 이런 애들 움직였는데 품절주들은 좀 매매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섹터 테마 할 거 없이 거의 대부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뭐 강했던 뭐 애플카도 굉장히 많이 좀 빠졌고, 뭐 당연히 자율주행 쪽도 좀 많이 빠졌고요. 얘네는 현대차가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줘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현대차는 요 가격대는 아마 요 가격대 이날 이제 갭 두고 만들었던 저가권 요 가격대 아니면 아무리 밀려도 요 정도 가격대는 아마 지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가격대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 한번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저도 이런 자리면은 한번 공략해 볼 만은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또 쌍바닥으로 갈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내일 하루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얘가 요 정도 구간 안으로 들어오면 충분히 한번 담아볼 만하다. 20한 1만원부터 20한 3만원 사이, 21만원에서 23만원 사이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먹을 구간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도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어떤 그 차트만 딱 보면 사실은 여기를 지켜주면 좋은 어떤 그 중요한 지지자리 구간들에 딱 와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그래서 반등이 나와주면 좋은데, 시장 분위기만 봐서는 이거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 5천원에서 한 8만원 정도? 요 정도 까지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충분히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가 그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개인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순매수에 동참할 때 그럴 때는 조금 그 긴 어떤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얘네가 좀 빠른 시간 안에 삼전이 이렇게 좀 돌아나갈 수 있을지 조금 이제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하네요. 그 다음에 LG전자는 뭐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는 빠지지 않았고요. 고가권에서 좀 잘 버티고 있고,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LG 그룹주들도 굉장히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다. LG전자도 여기 한 21선 눌림목이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매수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 구간, 21선에서 한번 잡고 21선 깨고 떨어지면 여기 이제 기준선이나 이때 이제 박스권 행보했던 가격대의 저점 구간인 한 14만원, 14에서 한 15만원 살짝 위 정도까지, 요 정도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을 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한미사이언스나 한미약품도 제가 언급 되게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썸네일 보시면은 뭐 이날도 한미사이언스 있고, 한미사이언스가 거의 엄청 많이 제가 넣어놨었거든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물론 CMO에 대한 재료 기대감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요걸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는 느낌도 있지만, 거기다가 지금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비하면 약간 좀 저평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가 아닌가, 한미약품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 42만 5천원 정도 되죠. 이때 한번 맞고 떨어지고, 요때 한번 또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다시 양봉으로 채워 올라오는 모습인데, 여기를 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요렇게 되니까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 또 충분히 위로 어떤 공간도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인 한농화성이랑 CIS는 뭐 어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보시면 굉장히 강하죠, 시장 대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얘도 요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키고 있고, 이러다가 이렇게 한번 튀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밀리더라도 한 번 정도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 가격대에서 내가 뭐 이 정도 가격 뭐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잡고, 혹시 밀리면 21선 눌림목 정도에서 내가 한번 잡아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CIS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거 17,500원을 돌파하기 위한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제 눈에는 조금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비빌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32분이나 됐네요. 오늘 시황을 한 10분 넘게 말해가지고 종목들은 많이 못 다뤄 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